자,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통해서 이번 주 9월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 총정리 일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핫이슈라든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부분들을 진행하고 오후에도 물론 코멘트를 드리긴 하는데 아침 시간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하고 장 시작 전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물론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주간 단위에서 어느 정도 흐름 부분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들, 중요사항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이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방송, 주간 총정리 일부 핫이슈라든지 종목 업종 수급까지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시간 일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 기사 부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이걸 어떨 때는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를 이 해외 시향부터 해가지고 개별 종목과 산업 업황 그러니까 온갖 사이트를 모르겠어요.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사이트들이 한 20개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에서 취합하는 정보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A4지 한 2장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4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을 보면 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연관관계 있죠. 연관관계를 그릴 때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을 할 때 뭐 당연히 종목도 봐야 되지만 종목의 뭐 기술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역사 이런 부분들까지 이 관심을 좀 두면 서로 연관성 부분들 찾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것도 보면 업종국과 산업분별로도 계속 이런 내용이 업데이트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처음으로 딱 드는 것은 월요일날 제가 기사 정리했던 부분에서 배틀그라운드하고 이제 여러분들 블루홀 얘기를 들었죠. 블루홀 관련된 부분에서 블루홀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첫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첫눈 서비스가 실행됐을 때 자기가 경쟁력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 회사를 M&A를 시켜버려서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네이버에게 받은 금액이 한 300억 정도, 그래서 그걸 받아서 100억 정도를 아마 직원들에게 통크게 썼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벤처 기업들이 있죠. 벤처 기업들은 당연히 스톡옵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어떻게 복지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번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블루홀도 그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인재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투자 부분들 절대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블루홀 서비스가 시장 외에서 2조짜리,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을 때 2조 원대에서 움직였던 게 계속 접속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외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급등 부분들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거의 한 4조 원 정도 가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조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메이더와 액터즈 소프트의 그 과거 스토리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렸죠. 누적 매출이 10조짜리다 보니까 그 회사를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업계의 상황 부분들 서로 연결시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더와 액터즈 소프트가 액터즈 소프트에서 이 개발자가 나와서 위메이드라는 업체를 만들었고 액터즈 소프트가 그래서 위메이드의 지분 투자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지분 투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중국 진출을 했죠. 미르라는 게임을 가지고. 그래서 미르라는 게임 부분들을 샨다라는 업체가 그 퍼블리싱 부분들을 진행해서 중국에서. 근데 이게 대박이 나다 보니까 세 명이 다 각자 다른 생각 부분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욕심이 나는 거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액토즈 소프트도, 그리고 퍼블리싱 했던 샨다도. 그래서 샨다가 액토즈를 M&A를 해버립니다. M&A를 하면서 자기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직접 재산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퍼블리싱이라든지 뭐 서로 분쟁 부분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분쟁에 대해서 시합 부분들이 계속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 요즘에는 게임 쪽에서 보면 이 하나의 게임 부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파생되는 IP 직접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에 뭐 또 거기에 유사한 게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가 캐릭터 사업 부분을 한다든가 요즘에 보면 이제 VR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니까 요즘에 이제 AR, VR, AR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AR 게임인 것 같은데 이 헤드를 쓰고 제다이 검을 가지고 제다이가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워즈 시리즈 가지고 계속 부가적인 캐릭터,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까지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뭐 미르도 보면 액토즈도 이해가 되고 샨다도 이해가 되고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해가 됩니다.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었던 게임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직접재산권 부분들을 주장하는 거고 샨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액토즈를 M&A 시켰기 때문에 샨다도 자기도 이제 어떤 그 욕심이 나겠죠. 그 경쟁 관계. 그래서 그 펄어비스라는 게임이 최근에 상장 부분들 하면서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블루홀 서비스가 해외 시장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그 매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4조짜리 가까운 부분들이 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는 코멘트 들으면서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하고 아니 카카오하고 넵툰을 얘기했어요. 넵툰을 얘기를 드리면서 넵툰 제가 얘기 드릴 때 8,000원대 중반 정도였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가면서 17,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워낙 요즘에 보면 변동성도 큰데 제가 이제 8월, 7월, 8월 정도 얘기 들으면 시장 자체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차분하게 물론 다 욕심이 생기죠.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니까 다 이걸 내가 샀다면 어땠을까 라는 내 종목은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유행이라는 게 너무 빨리 변해요. 물론 실적 비반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그 차분하게 올라가는데 장세 자체가 변동성 장세이고 종목하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색깔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주도주의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 워낙 그 수급 자체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색깔 자체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만약에 A라는 흐름에 적응이 됐는데 시장은 어느샌가 B라는 데 C라는 데도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넵툰이 8,000원부터 17,000원대까지 급등 부분들을 진행했죠. 더블이 났어요. 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리 코멘트 드렸던 이 블루홀에서 스토리 부분들 사장이 어떤 마인드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장외시장에서의 어떤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그 지분 가치가 반사작용 부분을 넵튠이라는 회사의 수급 부분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글로벌 퀀트의 성향 부분들을 보면 실적 기반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성장성에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게임주들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 7월달 여러분들 방송 7월 8월달에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전기전자 하지 마시라고 계속 코멘트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 부분에서 뭡니까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을 뒤로 밀리면서 기관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왔다 돌리기 시작한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죠. 그렇게 색깔 자체가 좀 빨리 바뀌고 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000만 명 돌파를 월요일날 제가 정리를 해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인해서 넵툰과 카카오 어떻게 본질적으로 보면 넵툰이 가장 많은 수혜 부분들을 받았죠. 상장사 중에 여기에 연관되는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배틀그라운드하고 아까 게임즈, 유메이드, 액토즈, 그 다음에 NC소프트 최근에 NC소프트 이런 흐름 부분들까지 다 연장선 게임즈 전체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부각을 좀 시키고 있다라는 코멘트로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이 부분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는 않았고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주 초반에는 그 주말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를 다시 복귀를 하다 보면 허리케인 어마하고 그 다음에 어마 다음이 하비 다음이 어마였죠. 어마가 그 등급 자체가 하리케인 하비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주말장에는 그런 불안 심리 부분들로
불안 심리 부분들로 상당히 좀 위축됐던, 그러면서 반사이익 부분들이 어디가 나왔냐면 어마랑 하비케인 관련된 부분 서로 엎등락 부분들이 됐던 게 피해 지역을 어디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하비 같은 경우에 정유업종의 그 지역으로 미국의 거의 한 20%, 44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가동 중단이 되면서 정유업종이 올스탑 부분들, 올스탑은 아니죠. 한 20% 이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 부분들 첫 번째가 우리나라 정유업종의 긍정적인 영향 부분을 줬고, 왜? 글로벌 수요 부분들이 많은 생산 부분들, 많은 소비 부분들을 진행하는 미국이 셧다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죠.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 마진 폭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마진 스프레드가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업체의 단기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들로 단기적으로 반응이 좀 됐고, 여기에 이제 허리케인 어마랑 하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스, 정유가 셧다운이 되면 휘발유라든지 가솔린 생산 부분들을 못해요.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원유 수요가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원유 수요 부분들이 감소되지 않을까로 인해서 유가가 또 빠지는 역할 부분들 하는데, 이건 또 반대로 돼버렸죠. 지금 일주일 지나고 와서 보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라는 부분이 천천히 순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느리게 움직여요. 우리 나이테를 보는 것처럼. 근데 방향 자체는 나이테가 이미 계속 그려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부분들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유럽의 경기지표가 상승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실적 개선 부분들 상승, 그다음 미국의 경제지표 상승 부분들이 되면 이것만 보더라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원유 수요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생산 부분들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공장에 돌아가려면 원유가 전력이 공급돼야 되고, 거기에 원재료에서 들어가는 부분,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초 소재 부분도 있지만 화학 제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수요 부분들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은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서 이 사이클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코인 됐을 때는. 근데 한번 반대로 정별 추세 부분들 들어갔을 때는 이 기조 자체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케인 어마나 하비 영향으로 인해서 다양한 효과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원유 가격 부분들은 저는 그 $50 지금 이제 거의 돌파 부분들 근접을 하고 있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아람코의 상장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할 것은,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가 좋은 장인지 나쁜 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 기준 부분들은 $40 정도를 일단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유가가 $40 이하로 빠지면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이셔도 된다 라는 코멘트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다른 상황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경제지표 부분 볼 때 종합지수가 뭐 2300이냐 2400이냐 해서 매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 부분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시장 자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1900선에서 2450선까지 거의 한 400포인트 이상의 급등 부분들을 보면 시장이 장대 양봉골 보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생각 부분들을 했다가 들어갔는데 한 2달 동안 조종을 받고 지지부진하고 가는 애들만 가고 내가 보유한 종목군 안 가고, 그래서 투자 심리 부분들이 그렇게 2달 만에 다 바뀌어요. 하루 만에도 바뀌는데요, 뭐.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 심리에서 하루는 온탕되고 하루는 냉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급등락 부분들을 하다 보면 투자 심리를 평온하게 못 만들면 재미가 없는 거죠. 너무 냉탕 갔다 온탕 갔다가 몸이 건강을 하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탄력이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린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투자 심리 부분에서. 그래서 허리케인 어마라든지 합의 부분에서는 정진 마진 폭 관련된 부분과 석유 수요 부분들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들, 여기에 다 연관 부분들을 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런 영향 부분이 끝나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제 그제 주말 평일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화학주들하고 철강주들은 조금 눌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철강주들의 화학 부분들은 유가 상승이라든지 물론 정제마진폭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상승폭하고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에서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성장성에 좀 더 많은 부각 부분들을 주면서 체인지가 약간 좀 되고 있어요. 이건 어디하고 어떻게 비슷하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부분들이 뒤로 지연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 철강, 화학 이런 섹터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잠시 쉬고 전기전자 쪽 이 종목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등 부분들을 강하게 일으켰죠. 그 성격과 상당히 좀 비슷한 거예요. 부채 한도의 협상폭이 3개월 밀렸죠.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금이 여유가 생겨서 성장성 부분들, 기본으로 이쪽 철강이라든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좀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지표 부분들이. 원유 수요에 대한 증가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3개월이나 시간 동안 이 돈을 굴려야 돼.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포스코라든지 이쪽 화학 섹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만약에 여기는 5%가 나고 여기는 1%가 나. 그러면 어디쯤 할까? 1%짜리를 일단 1%를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건데 1%보다는 5%짜리의 성장성 부분들, 기본 실적에다가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된 이쪽 섹터에 돈이 가겠죠. 그 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매도해갖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쪽 섹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쪽 가서 매매를 활발하게 하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니까 라는 의미로 인해서 전기전자 쪽이 추가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캐릭터.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분산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본 코멘트, 현재 시장의 주도주 흐름 부분들은 성장성에 많은 기대 포인트들이 있는 sek터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 흐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해서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업종, 원유라든지 이쪽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 변화, 그 다음에 정유업종, 그 다음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도주 흐름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는 허리케인 어마라든지 합의 영향 부분들로 이런 흐름 부분들이 일주일 동안 쭉 같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하나 더 얘기 나온 김에 일부는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서 한 세 줄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월요일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리 부분은 장 시작 전에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8시에 이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부분들은 업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직장인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그런 올려드린 부분들은 물론 바로 시장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별도로 한번 코너 부분들을 만들긴 할 겁니다만은, 직장인 분들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원래 모토 부분들은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차분하게 진성TC, 동진세미컴, 후성 이런 종목군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컴, 그 다음에 진성TC 이런 종목군들 얘기를 좀 드렸죠. 그리고 넵튠은 나중에 이제 모멘텀으로 급등 나온 거고, 직장인분들은 차분하게 이렇게 빨리 흐른 부분들을 가시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차분하게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 그 종목이라든지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 부분들은 그런 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의 체크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이 허리케인 어마하고 합비의 영향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부분들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냐면 자동차 섹터예요. 자동차 섹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너무 문제가 많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그 통상임금 관련된 부분들로 한 단계 더 하락 나와 버렸어요. 한 단계 더 하락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이 예전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2000도 초반에 이번에 같이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해서 그쪽 그 대규모 수요가 있는 침수가 많이 됐어요. 제가 정리했을 때 한 8만 대, 9만 대 정도였는데
그 침수가 되면서 보험업종 부분들은 당연히 하락하죠.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을 때 그 수혜 복구의 작은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다운되고, 그 침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신규 차량 교체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정리했을 때 그 데이터로는 한 8만 대에서 9만 대 정도의 신차 수요 부분들이 지금 증가됐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도 해당은 좀 되겠죠. 현대 기아차라도 팬이 되고, 워낙 요즘에 많이 급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부분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신차 효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내내 중심축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향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에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쪽 가운데가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래서 이제 전기차냐 수소차냐에 따라서 전기차 부분들, 플랫폼 부분들에 따라서 뭡니까? IT의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지금 뭐 하만 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 JKW를 인수를 준비를 하면서 수직이 일어나 부분들, 이 전기차가 됐을 때는 이 전기차 하나도 뭡니까?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기 MLCC라는 부분이 삼성전기가 급등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 MLCC도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 부분들이에요. 전기차 부품 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됐을 때는 다양한 산업군 좀 확대가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기차 쪽하고 수소차 쪽에서 수소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지금 일진다이아라는 이런 종목군들 초반에 여러분들 얘기 드려서 거의 한 40~50%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거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양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물론 중국으로 인해서 지금 되게 얻어맞았어요. 급락이 나오고 있고, 뭐 신차 효과 부분도 없고, 거기를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하나 보지 못했어요. 근데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침수 지역에서 뭡니까? 새로운 신차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교체 수요죠.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업종 부분에서 그냥 참고할 정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까요? 월요일날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구글이 인공지능 암 치료에 투자, 바이오의 눈독이라는 정리 부분들을 좀 해드렸고, 네이버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확보에 이스라엘 기업 투자. 네이버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들어요. 라인을 통해 가지고, 물론 어제는 카카오를 얘기를 좀 드렸어요. 카카오가 음성 검색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빅스비라는 제휴하고, 뭐 GS건설, 현대차에 하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성격 부분들을 딱 우리가 LG하고 삼성 부분들, 최근에 우리 LG가 달라졌을 통해 가지고 삼성과 LG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석 부분들을 좀 해드렸죠.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보면 성향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틀린 부분이, 심플하게 하나를 본다면 카카오는 국내 집약형이고 네이버는 해외 쪽이에요. 그럼 카카오는 국내는 다 접수를 했는데 해외 쪽에서는 향후의 성장 동력 측면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융, 유통 다 연결시킬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빅스비 가전 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설 쪽에 들어가죠. 자동차 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뭐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 내비, 카카오 택시, 카카오 맵,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서비스이고, 우리나라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것처럼 딱 우리나라에서는 딱 잡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끝이에요. 해외에서는 이미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규모 면에서는 국내하고 해외하고는 틀리죠. 네이버는 국내는 아닌 것 같아요. 밴드는 제가 쓰기는 씁니다만은 쓰다가 다시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래도 익숙함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한류 열풍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포석을 좀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 우리 한류의 방송 부분들, 스냅챗이랑 비슷한 그런 컨텐츠 부분들을 경쟁하는 게, 저는 네이버가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런 플랫폼의 중심축 역할 부분을 네이버가 해외 쪽에서 한다고 하면 네이버의 성장 능력 부분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장 능력 부분들은 훨씬 더 크게 반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국내, 네이버는 해외 쪽에 성격 부분들이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군의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 들으면서 9월 세 번째 주간 총정리 이슈면에 주간 핫이슈 종목 업종 총정리 일부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2부, 3부 모르겠습니다.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설명 부분들 해서 업로딩 부분들을 중간중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